네, 오늘의 마지막 단원 조인입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데이터 조회의 마지막이에요. 여태까지 전부 셀렉터로 시작하잖아요. 여기까지가 통칭 데이터 조회고요. 그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는 사실 되게 쉽거든요. 셀렉트만 이렇게 비중이 거의 커요. 되게 커요. 그래서 입력 수정 삭제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미뤄서 할 거고요. 오늘은 데이터 조회까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프로그래머스의 SQL 코딩 테스트 연습 문제 있죠? 그 SQL 코딩 테스트 문제들. 걔네들도 전부 데이터 조회만 있어요. SQL은 거의 조회가 다예요. 자, 조인이라는 것, 어떤 건지 봅시다. 잠깐, 녹화는 하고 있는데 화면 방향 좀 볼게요. 아니야, 녹화 제대로 되고 있어. PPT 전체 화면이라서 그래, 지금.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연습 문제는 녹화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교수의 소속학과 이름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과 학과 번호를 조회를 하고요. 학과 테이블을 조회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매칭시켜서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애당초 이렇게 테이블을 DB 테이블을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DB 테이블 되게 못 만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원자성이에요. 각각의 데이터는 원자 단위로 구별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설계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DB 테이블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문자열 데이터들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을 중복되지 않게끔 분리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학과 테이블을 따로 놓고 학과 번호만 숫자값, 최소한의 중복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숫자값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면 학과 이름이 아까처럼 중복되는 과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계했었던 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정규화라고 표현을 해요. 뭐 여기서 깊게 더 얘기하면은 제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그 다음에 리버스 정규화까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깊게까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전공 수업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상, 왜냐면 중복되는 값이 없어야 메모리 낭비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조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이라는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래서 프로페서와 디파트먼트를 각각 조회하는 게 아니라 조인을 쓰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요. 자, 조인의 종류는 카디션 곡, EQ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일단 조인의 기본 문법은 테이블 두 개 이상을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롬절에 테이블을 두 개 이상 적는 거예요. 콤마로 구별해서. 자, 그러면 프롬, 디파트먼트, 프로페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걸면 양쪽에 DEPTNO라고 똑같이 컬럼 이름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양쪽에 컬럼 이름이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앞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붙여서 어느 테이블에 있는 컬럼인지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SQL이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자, 그러면 name department.deptno 어차피 양쪽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니까 한쪽만 조회하면 돼요.
dname from 프로페서, 콤마, 디파트먼트 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체 32건이 나와요. 보면은 김도훈 교수가 모든 학과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요. 이재호 교수도 모든 학과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성현희 교수도 모든 교수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근데 실제로 교수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면은 김도훈 교수는 101번 학과 소속이지 다른 학과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쵸? 결과가 이상해지죠? 단순히 프롬별에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두 개만 명시하면은 양쪽에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버려요. 연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는데요. 이 경우를 카디션 곱이라고 해요. 항상 카디션 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카디션 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외월절에서 조인 조건을 명시를 해야 돼요. 양쪽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해라 라고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카디션 곱을 해결하려면은 조인 조건이 되는 적절한 외월절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 형태를 EQ 조인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1의 어떤 컬럼과 테이블 2의 어떤 컬럼의 값이 일치하는 애들끼리 묶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교수의 이름과 소속 학과번호 학과 이름을 조회해라. 교수의 이름하고 학과번호. 근데 플러스 학과 이름도 같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프로페서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얘는 디파트먼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프롬절을 명시할 때는 전체 요구사항의 주어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학과가 주어야 교수가 주어야. 그쵸? 그러면 교수 테이블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페서의 DPTNO와 디파트먼트의 DPTNO가 일치하는 애들끼리 연결해라 라는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조인문이 나옵니다. EQ 조인은요, 교수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이 있을 때 양쪽에 교집합을 조회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집합에서 와요. 그래서 교집합에서 오는 게 EQ 조인입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이름을 같이 쓰기 시작하니까 컬럼 이름 앞에 셀렉트해서 테이블 이름을 같이 적기 시작하니까 좀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도 별칭을 줄 수 있어요. 프로페서의 별칭은 P, 디파트먼트의 별칭은 D. 여기서도 원하시면은 as 키워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칭을 써서 P.name, D.dptno, D.dname 이런 식으로 별칭을 앞에 붙이면 구문이 좀 짧아져요. 외월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테이블 이름 별칭은 보통 앞에 한 글자를 많이 따요. 자,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들에 대해서 이름, 학과번호, 학과 이름을 조회해라. 지금 교수에 대해서 이름, 학과번호, 학과 이름 요것만 조회하면 프로페서 P, 디파트먼트 D 걸고 P.dptno와 D.dptno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라. 이게 지금 조인 조건이죠. 근데 여기에서 101번 학과에 라는 검색 조건이 또 들어갔으니까 일단 외월절에 이미 검색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검색 조건은 AND로 걸어요.
자, 101번 학과라는 거는 DEPT NO 값인 건데, 이거는 프로페서 테이블에도 DEPT NO가 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DEPT NO가 있다고요. 이때는 아무데나 한쪽에만 조건 걸어주면 돼요. 굳이 양쪽에 다 걸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and d.deptno는 110 이럴 필요 없어요. 한쪽만 걸면 돼요. 자, 이게 EQ 조인.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은 EQ 조인이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냥 문법적인 표현만 달라요. 두 테이블에서 조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을 조회한다는 거예요. 자, EQ 조인하고 이너 조인은 그냥 구문만 바뀌어요. 자, EQ 조인이 있을 때 콤마를 테이블 이름 들어갈 때 쓰는 콤마를요, 이너 조인 키워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where 키워드를 on으로 바꿉니다. 똑같아요. 나머지 결과는. 자, 교수 이름, 소속 학과 번호, 학과 이름을 이너 조인으로 조회해라. 아까 똑같은 거예요. from professor P, 이너 조인 디파트먼트 D. 그 다음에 on 명시하고 조인 조건 들어가는 거죠. 교집합을 구할 때는 MySQL 같은 경우는 요 이너 조인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검색 조건이 붙는 경우 때문에 그런데, 아까 EQ 조인은 검색 조건이 붙었을 때 AND를 그냥 where절 하나에다 다 연결했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where절 안 쓰였죠. 그러니까 검색 조건은 그냥 where절로 따로 추가해서 명시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구문에 101번 학과라는 검색 조건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 조건하고 그 다음에 검색 조건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EQ 조인보다는 이너 조인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제 기준대로 얘기한 거지, EQ 조인을 쓸지 이너 조인을 쓸지는 지극히 개인 취향 차이라고 여기셔도 무관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집합. 자, 그 다음 이제 아우터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이 조인 조건에 부합하는 행들만 조인이 발생하는 거라면, 아우터 조인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까지도 포함시켜 결합하는 거예요. 조건이 레프트 아우터, 라이트 아우터, 풀 아우터가 있는데요. 레프트 아우터는 이거고요. 라이트 아우터는 이거고요. 풀 아우터는 두 집합의 합집합이에요. 조인절에서 명시한 테이블 중 왼쪽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까지 다 나오게 합니다. 라이트 아우터는 반대고 풀 아우터는 다 가져오는 건데, 얘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좀 크게 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잘 안 써요. 자, 어떤 상태냐면 학생의 이름과 담당 교수 이름을 조회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EQ 조인, 스튜던트 S, 프로페서 P, where S.profNO랑 P.profNO가 같은 거. 학생 테이블에 있는 담당 교수 번호와 교수 번호가 같은 데이터끼리 연결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너 조인도 똑같고요. 자, select name profNO from student라고 하면은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교수 테이블에 있는 교수 목록이에요.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담당 교수가 지정이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전인아라고 하는 학생의 담당 교수는 9903번이니까 성현이라는 사람이 담당 교수인 거죠.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박미경 같은 경우는
교수 번호가 아직 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미경 같은 애는 연결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너 조인이나 EQ 조인은 연결이 안 된 데이터는 이렇게 누락하고 가져온다는 거죠. 교집합이니까. 학생 목록을 조회하는데 담당 교수가 없다라고 해서 학생 목록에 누락되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아우터 조인이에요. 학생 이름과 담당 교수 이름을 조회하는데 담당 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그래도 학생 이름만 나오게끔. 자, from student left outer join professor P. 자, student left outer join professor P라고 하면 그 다음에 on 조인 조건은 s.profNO랑 p.profNO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요 구문을 기준으로 왼쪽 게 스튜던트죠. 그러면은 일단 스튜던트 데이터를 다 출력해 놓고 프로페서 데이터를 거기에 갖다 낑기는 거예요. 매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지정된 모든 왼쪽에 지정된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 출력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레프트 아우터가 아니라 라이트 아우터 조인으로 하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 출력을 다 보장해 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출력해 놓고 왼쪽 거를 갖다 매칭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때 테이블 이름 순서를 살짝 바꿔버려. 그럼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냥 다 레프트로만 다 썼어요. 괜히 레프트랑 라이트랑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요. 레프트 하나로 몰아서 쓰시는 게 편해요. 자, 이거는 스튜던트 S, 그 다음에 프로페서 P라고 하면은 이제 담당하는 학생이 없는 교수들도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아우터 조인. 네,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조인의 조건이 되는 이 컬럼들은 널값을 허용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3중 조인입니다. 조인 테이블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학생의 이름, 학년, 소속학과 이름, 담당 교수 이름. 여기서 주어는 학생이죠. 일단 스튜던트예요. 근데 학과 이름도 같이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디파트먼트도 조인 걸어야 되고 교수 이름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프로페서 테이블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조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가 뭔지를 찾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주어는 학생이죠. 그러면 학생을 기준으로 디파트먼트와 프로페서 테이블에 조인 조건을 이렇게 한 번씩만 걸어주면 돼요. 자, 먼저 EQ 조인으로 갑니다. 자, 기준이 되는 하나의 테이블을 정하고 여기선 스튜던트가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먼저 정해요. 나머지 테이블은 그냥 적어줘요. 그 다음에 기준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을 조인하도록 s.deptno가 d.deptno와 같은 거 일단 이 방향으로 한번 걸어주고 s.profno랑 p.profno가 같은 거 이 방향으로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만 걸어주면 돼요. 잘 들어요. 여기 연습 문제 아마 역대급으로 어려울 거야. 자, 이너 조인은 더 쉬워요. S, 디파트먼트, S에서 프로페서 이렇게 건다 그랬죠? 기준을 잡고요. 이너 조인 디파트먼트 D, on S.deptno랑 D.deptno 같은 거. 일단 요거를 확실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너 조인을 또 넣어요. 프로페서 P, on S.profno랑 P.profno가 같은 거.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너 조인 한 번, 이너 조인 또 한 번.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이름, 담당 교수 이름 플러스 직급을 조회하세요. 근데 담당 교수가 없는 학생은 널로 표시하래. 그러니까 담당 교수가 없어도 조회 결과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학과 번호 같은 경우는 특정 그 학생 테이블 입장에서 소속 학과 번호는 데이터가 널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이너 조인인 건 아우터 조인인 건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학생에서 학과 쪽으로 조인을 거는 거는 이너 조인을 걸었는데, 담당 교수가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이너 조인에서는 결과가 누락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0개 데이터밖에 없다고 나오죠. 조회 결과가. 근데 담당 교수가 없는 학생까지도 포함해라 라고 하면은 교수한테 조인 걸 때 아우터 조인을 건다고요. 그럼 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전체 16건으로 조회 건수가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교수 이름 띄고 직급 콩캣으로 묶어서 이렇게 직급도 같이 조회를 했어요. 자, 요거 연습 문제까지 하시면 되고요. 난 조인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면을 더 넣어놨네? 서브 쿼리라고. 뭐 얘기한 게 있으니까 오늘은 조인까지 할게요. 자, 요거 조인 연습 문제 이따가 5시에 풀이할게요.